8억 건매를 잡아서 7억의 전세 주는 현금을 진 투자자의 대범한 서울갭 투자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상 소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갭 투자가 유효하다라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저렇게 언론이 보통 사람들에게 욕심과 탐욕을 부추겨서 빚쟁이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8억에 건매 잡아서 7억에 전세 줬는데 전세가 7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억만큼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이 그냥 1억의 갭 차이가 나니까 1억으로 사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8억이 아니라 10억, 12억, 15억 되면 너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점만 계속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환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담보대출을 경제적으로 확대했었죠. 일본도 1985년에 5%였던 금리가 87년에는 2.5%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전부터 해서 집값이 폭등했죠. 1987년에 급등해서 1990년까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자산 가격이 거품을 너무 키우니까 일본 정책 당국이 긴축을 단행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1990년 초에는 거의 4만까지 올랐던 일본 증시가 1990년 10월 달에 절반으로 하락하고요. 1992년에는 1만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땅값은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50% 이상 떨어졌고 이후에 2005년까지 하락세가 매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장기 심취의 단초가 됐던 건 뭡니까? 결국에는 고디스플레이션,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한국하고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참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그런데도 저렇게 언론의 뉴스가 갭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는 건 뭡니까? 가계부채를 더 늘리라고 조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한 부채를 해소를 해야 된다. 줄여야 되는 건데 채무상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 여전히 집을 사라고 저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채무를 조정하려고 줄이려고 애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요.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이 감소되는 거고 이래저래 계속 상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동반침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내수가 계속 부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물가 떨어지겠죠. 소비자 물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당장 안 하고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요. 기업들은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제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고 물가는 더 떨어지는 더 싼 상품들 위주로 생산하고 더 가성비 넘치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점점 더 기업의 이익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결국 한국이 그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하는 거죠. 일본의 장기 불황은 우리 한국에 얘기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금은 정부나 경제주체,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직 관료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사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다라는 거, 과거에도 별일 없이 지나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는 안일한 인식이 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별일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품 붕괴가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8억 금매 잡아서 7억에 전세 준다 라고 하는 갭 투기를 조장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 거품 붕괴는 필연적이다.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그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 활력도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저 정부,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제관료들, 여당, 야당, 정치인들, 그들을 향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기 자리 다툼, 권력을 향한 욕심들 때문에 국민들이 안중이 없는 게 지금의 그들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저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게 하고 겁없이 함부로 날뛰게끔 만들었습니까? 어쩌면 그건 국민들 개개인들이 무관심하고 무지한 탓에 저들이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고가로 매입해주는 그런 배임행령과 같은 짓거리들, 나라의 대통령이 나서서 건설업계의 미분양 물량을 사주라고 지시하는 행위들,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지만 처벌받지 않는 사항들, 여러 가지들을 볼 때 대한민국은 더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건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를 향한 키보드 워리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강화문에 나가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생계 때문에, 생활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각자의 의견을, 제대로 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니, 보수니, 국민의힘이니, 민주니 이렇게 진영에 매몰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서민들, 중산층들을 위한 그런 정치가 펼쳐질 수 있게끔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대기업 재벌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어서 많은 서민들이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어처구니 뉴스를 보고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